지금 대한민국 스노보드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17세 소녀가 올림픽 결선에서 2번이나 넘어지고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방금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이미 3군데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의료진이 내려온 상황에서 그녀는 들것을 거부했을까요? 왜 2번째로 다시 넘어진 뒤에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기다리는 결선 무대에서 골절 상태로 마지막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리비뉴의 새벽,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금메달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한 인간이 포기를 거부하는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군데 골절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른 이유,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까지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세의 스노보더 최가온은 이미 세계 무대를 경험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정상 무대는 늘 냉정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순위를 갈랐고 한 번의 착지 실패가 몇 년의 준비를 무너뜨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유망주로 불렸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벽이 분명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2번의 큰 무대 경험 속에서 정상의 문턱을 확인했지만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하프파이프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한 종목이었습니다. 담력, 순간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정신력이 요구됐습니다. 이번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또 한 번의 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무대의 판도는 이미 굳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었고 점수 체계는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17세 선수의 도전은 무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는 긴장감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판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결선 1차 시기에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공중에서의 회전 이후 착지 과정에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강하게 넘어졌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관중석의 소리가 잦아들었고 의료진이 파이프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이 준비됐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들것에 실리는 순간 경기는 끝이었습니다. 금메달 도전도 역전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어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전할 수 있었지만 다시 뛰면 더 큰 부상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넘어진 직후 그녀의 몸은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심했고 발끝 감각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리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차 시기에서도 다시 넘어졌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점수는 경쟁권에서 멀어졌고 현실적으로 금메달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였고 다음 올림픽도 있었습니다. 코치진과 주변에서는 신중함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려움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다시 도전했다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산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은 극대화됐습니다. 몸은 멈추라고 했고 상황도 불리했으며 객관적 확률도 낮았습니다. 이때 그녀가 선택한 행동은 단순했습니다. 발가락부터 힘을 줬다고 했습니다. 발을 조금씩 움직여 감각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결의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드러냈습니다. 포기는 통증보다 먼저 오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의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길은 없었습니다. 다시 스타트 지점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상징이 됐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2번째 막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절뚝이며 출발선으로 향하는 모습은 경기장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제 목표는 단순한 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3차 시기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물리적 한계를 넘는 동시에 심리적 경계도 넘어섰습니다. 안전한 선택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다시 넘어지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으로 그녀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결단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3차 시기를 앞두고 적은 분명했습니다. 통증, 불리한 점수, 세계 최정상 경쟁자들, 그리고 시간 압박이었습니다. 동맹은 코치진과 팀, 그리고 관중의 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동맹은 스스로의 의지였습니다. 하프파이프 위에서 그녀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기술 난도는 최고 수준이었고 실수하면 재기불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한국 스노보드의 상징적 도전이었습니다. 구조를 깨는 싸움이었습니다. 3차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2번의 실패를 경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안전하게 점수를 확보하거나 최고 난도의 기술로 승부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공중에서의 회전은 완벽에 가까웠고 착지도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점수는 90.25점이었습니다. 이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수치였습니다.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된 뒤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국 인터뷰에서 무릎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지만 병원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군데 골절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러진 몸으로 마지막 시기를 소화했던 것입니다. 외부 압박과 내부 손상이 동시에 존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승리의 환호 뒤에 감춰진 고통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들것에 올랐다면, 만약 안전한 선택을 했다면 금메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존의 방식, 즉 관리와 다음 기회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골절 3군데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황 속에서 다른 관점의 돌파가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환호 대신 침묵이 자리했습니다. 금메달과 깁스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 시간은 회복의 시간인 동시에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 뛰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종 대결은 끝났지만 다음 여정을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금메달리스트가 아닙니다. 3번의 도전 끝에 정상에 선 상징이 됐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태도로 판을 바꿨습니다. 부상 속에서도 완주한 선수라는 정체성이 더해졌습니다. 변화된 주인공이 공적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가온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이야기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도전을 선택한 이야기였습니다. 3군데 골절과 금메달이라는 대비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멈추고 어떤 순간에 다시 출발선에 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